여자 골프 프로들이 술 취한 팬들을 놀리는 장면부터 골프 카트가 뒤집히는 순간까지 여러분이 평생 볼 수 있는 가장 웃긴 골프 순간 30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럼 30위부터 시작해볼게요. 상황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주피터 링크스 골프 클럽 TGL 정규 시즌 마지막 밤입니다. 톰 킴은 타이거 우즈, 맥스 호마와 함께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됐죠. 그러니까 부담이 없겠죠. 이럴 때야말로 조금 이른 축하를 하기에 완벽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톰 킴이 한 행동은 단순한 축하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는 클럽을 떨어뜨리고 두 팔을 번쩍 들고 공이 홀에 들어가기도 전에 타이거와 맥스와 함께 축하를 시작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건 꼭 봐야 해요. 공이 정말 아프게도 홀을 빙돌고 빠져나갔고 타이거 우즈는 웃음을 멈추지 못했죠. 나중에 그는 농담처럼 말했어요. 톰 킴은 이 일을 아주 오랫동안 잊지 못할 거야. 정말 그래요, 타이거. 정말 그렇죠. 29위에는 2023년 RBC 캐나다 오픈에서 NHL에 버금가는 태클 장면이 있습니다. 보세요. 당신의 친구가 69년 만에 처음으로 캐나다인으로서 자국 대회에서 우승했어요. 당신은 샴페인을 들고 달려가 축하를 하죠. 최악의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아담 헤드윈에게 물어보세요. 오크데일 골프 클럽의 보안팀에게는 한 가지 임무가 있었죠? 챔피언을 지키는 것. 안타깝게도 헤드윈은 신분증을 착용하지 않았고 보안팀이 보기엔 그냥 아무 남자가 샴페인병을 들고 챔피언에게 달려드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다음 순간 보안 요원이 그에게 미식 축구 라인베커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불쌍한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 샴페인 병을 끝까지 꽉 쥐고 있었던 거죠? 이제 28위로 넘어가서 2019년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으로 시간을 되돌려 봅시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아마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장 웃긴 타이거 우즈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타이거 우즈가 항상 진지하고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영상을 보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케빈 나가 퍼팅을 하고 나서 공이 거의 홀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걸어가서 공을 집어드는 이상한 행동을 하거든요. 좀 건방지지만 완전히 케빈 나다운 행동이죠. 그래서 나가 그 행동을 하자 타이거는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그는 그냥 웃음을 터뜨리고 말죠. 그런데 이게 더 재밌어집니다. 타이거 차례에 그는 퍼트를 성공시키고 제 행동을 장난스레 흉내냅니다. 빠른 걸음과 공을 낚아채는 모습까지 완벽한 모방이었고 저도 결국 웃음이 터집니다. 팔짱 끼고 그린을 걸으며 웃는 모습. 상상해보세요. 타이거가 참 장난꾸러기네요. 27번째는 히어로 월드 챌린지 타이거즈 토너먼트입니다. 첫 티샷전 선수들 소개가 흥미롭네요. JT, 타이거와 장난을 치자 타이거는 마스터스 챔피언, 토너먼트 주최자 등 온갖 호칭을 받으며 왕족처럼 소개됩니다. 그는 2019년 마스터스 챔피언이자 5회의 히어로 월드 챌린지 챔피언이며 TGR 재단의 설립자이자 본 토너먼트의 주최자입니다. 타이거 우즈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쌍한 JT는 그냥 켄터키주 루이빌 출신이라는 소개만 받았죠. 다음 티샷은 켄터키주 루이빌 출신 환영해 주세요. 저스틴 토마스입니다. JT는 당연히 그 일에 대해 타이거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큰 실수였죠. 다음 라운드에서 타이거는 아나운서에게 JT를 위해 역대급으로 과장된 소개를 하게 했습니다. 2009년 켄터키의 미스터, 2009년 골프, 그리고 2017년 미국 프레지던츠컵 팀 멤버이자 켄터키의 미스터, 2009년 골프 저스틴 토마스를 환영해 주세요. 네, 거 최고의 선수가 장난꾸러기라는 말도 할 수 있겠네요. 26위에 오른 선수는 전설이자 코스 위에서 멘탈 붕괴의 절대왕 테럴 해튼입니다. 대부분의 프로 선수들은 실수했을 때 쿨한 척하거나 억지로 미소를 상황이 꼬이면 모두가 바로 알 수 있죠. 하지만 이번엔요? 이건 해튼 특유의 짜증이 아니에요. 바로 그의 전설적인 클럽 드롭이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죠. 진심으로 내가 들어본 클럽 드롭 중에 25번째로 골프 역사상 가장 솔직한 아이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한 어린 소녀가 라운드를 마친 콜린 모리카와에게 퍼터 커버를 건넸어요. 정말 훈훈한 순간이었죠. 모리카와에게 사인을 부탁해 사인 장갑을 받습니다. 인터뷰어가 최애 선수인 이유를 묻자 그녀는 스윙 때문이 아니라고 답합니다. 메이저 우승 때문도 아니죠. 그 소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더니 직접 들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모리카와의 볼 스트라이킹 실력이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아니었다고만 해둘게요.
왜 그가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골퍼야? 그냥 좀 귀여워서요? 이제 24번째 순간은 술과 기자회견은 절대 어울리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미국 팀이 프레지던트컵에서 인터내셔널 팀을 완전히 이겼고 조던 스피스는 기자회견 때쯤엔 뭐랄까 충분히 수분 보충이 된 상태였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즉석에서 자신의 오리지널 히트곡 See Woo Kim Shaking That Ass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DJ가 후렴구에 합류하면서 마치 2017년 최고의 골프 트랙을 발표하는 것 같았죠. 스피스는 그 노래를 일주일 내내 불렀다고 고백했고 불쌍한 김 선수는 그 사실에 경악했죠. 23번째 순간은 때로 골프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건 완전한 마술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골프공이요. 이게 물리 법칙을 거스를 수도 있거든요. 믿기지 않으신가요? 하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의 브룩스 캡카를 보시죠. 힘차게 스윙을 하지만 쾅 드라이브 샷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갑니다. 페어웨이를 완전히 벗어났네요. 모두가 공을 찾으려 두리번거립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상상도 못한 장면을 비춥니다. 공이 누군가 근처에 튀어오른 것도 아니고 카트 밑으로 굴러가거나 이상한 곳에 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공은 신발 안에 들어갔습니다. 카메라맨의 골프 카트에 놓여있던 아무렇게나 놓인 신발 한 짝 아니었죠. 이런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누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가요? 혹시 내기라도 있었던 걸까요? 마치 공이 신발을 보고 그래 저기가 딱이야 라고 말한 것 같았죠. 결국 브룩스는 8을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22번은 모두가 원하는 골프 포섬이 등장합니다. 바로 타이거, 로리, 제이슨 데이. 히데키가 일본에서 마이크를 찬 모습이죠. 데이가 타이거에게 나이 관련 농담으로 시작해 점점 더 재밌어지며 타이거는 넋이 나간 듯 보입니다.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누군가 타이거가 지금 몇 번째 홀인지 헷갈려 하는 걸 가지고 놀립니다. 그리고 타이거의 반응은 간단하게 닥쳐! 그리고 이어지는 타이거 특유의 웃음소리. 그리고 넘버 21에서는 오늘날의 프로가 예전 클럽을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줍니다. 콜린 모리카와가 2000년의 타이거가 실제로 사용했던 드라이버를 손에 넣습니다. 알다시피 그때 타이거가 모두를 압도하던 시절이었죠. 모리카와가 스윙을 해보는데 이런 시도는 좋았지만 제대로 맞추지도 못합니다. 이걸 보면 타이거는 정말 재능으로 상대를 이겼고 오늘날 기준으로는 구식 장비로 그걸 해냈다는 걸 알 수 있죠. 넘버 20에서는 빅터 호블란드가 정말 끔찍한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미소를 짓는 노르웨이 출신의 그는 자신의 모교인 오클라호마 주립대로 돌아가서 이 라커룸안에서 골프공을 칩샷 해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물은 라커 위에 올려진 스태프백입니다. 결과는 완전한 혼돈이었습니다. 공이 파괴 더비처럼 이리저리 튀어다닙니다. 영상은 피해 상황을 보여주기 전에 끊기지만 빅터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19번째 순간에서는 타이거 우즈가 멍한 실수를 하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이걸 보면 당신의 골프 실수도 좀 위로가 될 겁니다. 한번 보시죠. TGL 매치 도중 타이거가 거리야드를 묻습니다. 199야드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캐디들이 자주 하듯이 앞자리를 빼고 99라고 말하자 타이거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마 너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는 199야드 샷의 외지를 꺼냅니다. 그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는 외지로 샷을 날렸고 정확히 목표 지점에서 100야드나 짧았습니다. 팀 동료인 케빈 키스너와 톰 킴은 말 그대로 웃다가 주저앉았습니다. 타이거의 변명을 들어보고 싶으신가요? 99야드라고 들었으니까 그냥 나가서 쳤어요. 솔직히 그를 탓할 수는 없겠네요. 화장실과 골프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18번째 순간이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타이렐 해튼 미스터. 늘 화가 나 있는 그가 지금은 그의 아내가 된 그녀는 죄 지은 강아지처럼 슬그머니 자리를 뜨고 타이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궁극의 여보 창피하게 하지마 골프 순간 아닐까요? 17번째 순간은 빅터 호블란의 음악 취향을 들어야 했습니다. 미리 사과드릴게요. 2023년 팀 유럽의 단합 훈련은 호블란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반응은요? 그야말로 대박이었죠? 악마 소리 같아. 내 인생에서 들어본 것 중에 가장 끔찍한 소리야. 이건 음악도 아니야. 이건 음악도 아니야. 끔찍하군요. 빅터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죠? 저스틴 로즈만이 유일하게 신나서 에어드럼을 치고 있었고 해트는 15초나 더 틀었다고 불평했죠. 호블란의 변명은 그냥 엄청 혼란스러울 뿐인데 자꾸 들으면 괜찮아진다고 하네요. 그래
빅터, 네가 잠 잘 자는데 도움이 된다면야. 뭐? 이제 16위에는 10초간 펼쳐진 완벽한 타이거 필라이벌 장면이 있습니다. 키박스의 선필 혼잣말을 하고 있죠. 커피도 마셨으니 종아리 근육도 활성화할 겸 여기서 한번 잘 쳐보자. 타이거의 반응은 카메라를 향해 완벽하게 눈을 굴리는 모습이었죠. 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가 경기할 때마다 제가 들어야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짧은 영상 하나면 이 둘에 대해 모든 걸 알 수 있죠. 어떤 파트너십은 TV를 위해 태어난 것 같아요. 15위입니다. 선의로 행동한 한 팬이 여자 골프에서 가장 어색한 순간 중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순수한 의도, 순수한 민망함이었죠. 넬리 코다는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공을 나무 쪽으로 쳤습니다. 그녀가 도착하기도 전에 한 팬이 공을 발견하고 와, 기념품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성은 실제로 공을 집어들고 미소를 지으며 자랑스럽게 심판에게 보여줍니다. 모두가 경악했죠. 그리고 이제 이 불쌍한 여성이 현실을 깨닫고 세상에서 가장 땅에 꺼지고 싶다는 표정으로 공을 돌려주러 끌려가는 모습을 보세요. 혹시 잊으셨다면 골프의 티켓 1번 교훈을 알려드릴게요. 공을 만지지 마세요. 자, 플로리다에서는 모든 게 더 야생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사실이에요. 14번째 위에서는 스마일리 카우프먼이 베이힐을 따라 산책합니다.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거대한 악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가 마침내 악어를 발견했을 때의 반응은요, 정말 값진 순간이었죠. 그보다 더 재밌을 수 없어요. 그의 캐디 존은 악어에 훨씬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존! 카우프먼이 다급하게 속삭이며 선사시대 도마뱀을 깨우지 않으려 했습니다. 13번 홀에서는 로리 맥길로이가 우리 모두보다 쿨하다는 걸 증명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TPC 소그레스의 악명 높은 아일랜드 그린에서 한 팬이 로리에게 그린에 올리지 못할 거라며 $50 내기를 제안합니다. 대부분의 프로 선수들은 이런 제안을 무시하죠. 하지만 로리는 그 돈을 받아 뒷주머니에 넣고 티잉 그라운드에 섭니다. 수천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머니 속 $50가 불타는 듯한 상황에서 맥길로이는 정확하게 그린의 공을 올립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다시 그 팬에게 돌려줍니다. 솔직히 이미 $1억 넘게 번 사람에게 $50는 아무 의미 없죠. 하지만 자존심을 증명하는 거라면 그건 돈보다 더 값진 거예요. 12번째 순간은 찰리 우즈가 아버지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상황은 이랬습니다. 우즈 가족의 사실상 입양된 멤버인 저스틴 토마스가 PNC 챔피언십에서 타이거와 찰리의 인터뷰를 방해하며 찰리의 스누피 모자에 대해 묻습니다. 찰리의 대답은 이게 바로 우즈의 DNA죠. 그 모자가 제 옷장에 있었고 제일 잘 맞아요. 무표정의 군더더기 없이 질문을 단칼에 차단하는 완벽함이었죠. 사과가 나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네요. 하지만 11번째 순간에서는 스코티 셰플러가 우리에게 역대급으로 풍자적인 교훈을 선사합니다. 세계 랭킹 1위 셰플러가 벙커샷을 하다가 클럽 페이스 대신 호젤에 맞춰버립니다. 기자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스코티는 마치 유치원 선생님처럼 말하죠. 샹크가 났어요. 클럽 페이스 평평한 면과 호젤 부위인데 그쪽을 너무 많이 맞췄네요. 기자가 결국 용어는 알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끼어들자 셰플러의 완벽한 한마디. 아니 질문하셨잖아요. 수동적 공격적인 답변을 원하시나요? 감히 물어볼 용기가 있다면 셰플러에게 한번 질문해보세요. 다음 10번째 순간은 캐디가 가장 두려워하는 악몽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2006년 라이더컵. 타이거가 갑자기 9번 아이언 없이 경기를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의 캐디인 스티브 윌리엄스가 수건을 적시려고 하다가 바위에 미끄러져 클럽을 호수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땅이 꺼져버렸으면 하는 표정을 알아보죠. 하지만 타이거는 여전히 3-2로 경기를 이겼습니다. 9위에는 유러피언 투어가 골프 역사상 최고의 홍보 영상을 공개한 순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정 표현이 풍부한 선수들이 모여 진행하는 모의 분노 조절 세션이었습니다. 하이를, 패튼, 폴터, 플리트우드, 스탠손 등 감정 표현이 유난한 선수들이 모두 모여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죠. 하이라이트는 클럽을 던지는 것이 분노인지 열정인지에 대한 토론, 그리고 파워포인트 발표까지 곁들여졌습니다. 모든 것이 항상 밝은 마틴 카이머에게 잘 맞아가는 듯 보일 때 그는 왜 자신이 분노 조절 세션에 초대됐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선수들이 실제 자신의 평판을 연기하고 있다는 걸 알면 더 웃깁니다. 골프 선수들을 위한 분노 조절, 이건 정말 특화된 치료죠. 8위에서는
불운과 압박이 합쳐지면 프로 선수들도 아마추어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케빈 키스너가 TGL에서 평범한 벙커샷을 시도하다가 리그 역사상 첫 공식 샹크를 기록합니다.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본인이 직접 그걸 인정했다는 겁니다. 공을 치자마자 샹크라고 외쳤죠. 공이 옆으로 튀어나가 깃대를 맞추며 한 불쌍한 관중의 목숨을 구하고는 더 안 좋은 위치로 튀어갑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그의 팀이 그 홀을 이겼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골프는 언제든 겸손하게 만든다는 걸 증명해줘서 고마워요, 키즈. 특히 카메라가 돌아가고 수백만 명이 지켜볼 때 말이죠. 행운의 7번에서는 골프계의 슈퍼스타들이 기자회견을 기다리다 지루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게 됩니다. 보세요. 잔더 셔플레는 지루하게 기자회견을 기다리다가 대신 스코티 셰플러의 인터뷰에 난입하기로 합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뒤에 앉아버리죠. 기자들은 곧바로 스코티에게 잔더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하고 잔더는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셰플러의 표정은 정말 값집니다. 그거 제게 묻다니 이상하네요. 저기 앉아있는데 말이죠. 이게 진정한 브로맨스죠. 6위는 서로 다른 세계의 두 스포츠 전설이 골프 에티켓을 두고 웃긴 상황을 연출한 순간입니다. 타이거가 완벽한 샷을 날리고 특유의 클럽 투어를 선보이죠. 순수한 임팩트 후에 나오는 그 멋진 회전 동작 말이에요. 바클리는 골프의 점자는 전통을 따르지 않는 걸로 유명한데 곧바로 타이거를 지적합니다. 이봐, 만약 내가 진짜 대회에서 너랑 경기하는데 네가 그렇게 클럽을 돌린다면 난 바로 내 뒤로 가서 내 뒤통수를 한 대 칠 거야. 농구의 터프가이와 골프 신사가 만났네요. 이게 바로 궁극의 문화 충돌이죠. 타이거의 웃음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5위에는 필 미켈슨이 수십 년간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유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미켈슨이 러프에 갇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죠. 레이업을 할까? 아니면 과감하게 노려볼까? 캐디에게만 묻는 대신 그는 로프 안에 서 있던 어린 팬 라일리에게 외부 의견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러프에서 그가 라일리에게 남긴 말, 라일리, 언제든 내 캐디를 해도 돼. 이래서 레프티에게는 평생 팬이 생기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다른 운동선수가 대회 도중에 아무 아이에게나 결정을 맡기나요? 이제 최고의 골프 입담 대결을 볼 준비 되셨나요? 4번은 더 매치 이후의 장면입니다. JT와 스피스가 TV용 이벤트에서 타이거와 로리를 이겼습니다. 이 TV용 이벤트는 골프계의 4명의 슈퍼스타를 한자리에 모아 허리케인 이연 구호를 위해 수백만 달러를 모금한 자선 매치였습니다. 경기는 우호적이었지만 그 이유는 어땠을까요? 네, 이 선수들 정말 경쟁심이 대단합니다. 펠리컨 골프클럽에서 우승한 뒤 JT와 스피스는 전설적인 상대를 겨냥한 SNS 게시물로 견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타이거 로리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우리 둘한테 질 수가 있죠? 괜찮아요. 다들 우리한테 져요. 상대가 메이저 대회 우승만 19번이나 한 선수들이라는 걸 생각하면 꽤 대담한 도발이죠. 세 번째 순간으로는 우리가 오거스타의 수요일파 3 콘테스트로 가봅니다. 여기서 축하가 순식간에 완전한 재앙으로 바뀌었죠. 토니 피나우가 마스터스파 3 콘테스트에서 홀인원을 기록하고 너무 기뻐서 페어웨이를 뒤로 달려가다가 발목이 눈에 띄게 탈구됩니다. 생방송 중이었습니다. 아야, 순수한 아드레날린이 솟구친 순간 토니는 직접 손으로 발목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가장 놀라운 부분이 뭔지 아세요?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마스터스에 출전했을 뿐만 아니라 톱 10에 들었습니다. 부상당한 발에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스윙을 완전히 바꿔야 했죠. 최고의 기쁨에서 최악의 절망, 그리고 다시 영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일이 약 24시간 만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면 다시 우주 가족과 그들의 유전적인 입담으로 돌아갑니다. PNC 챔피언십에서 저스틴 토마스가 파사 13번 홀에서 티샷을 실수해 벙커에 빠뜨렸습니다. 그러자 11살 찰리 우즈가 몰래 앞서가서 벙커에 손글씨 쪽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JT가 자신의 공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래 위에 단순히 드로홀이라고 적힌 쪽지. 무슨 뜻일까요? 공을 페이드로 쳐서 이 벙커에 빠뜨릴 게 아니라 드로로 쳤어야지, 루저야. 타이거와 JT는 어린 찰리의 입담이 이미 최고 수준이라고 모두에게 경고했었습니다. 이 확실한 증거는 다음 세대 골프가 아버지들보다 더 재미있을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가장 웃긴 골프 순간 1위.
타이거는 여전히 젊은 선수들에게 위험을 과시합니다. 저스틴 토마스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여러 번의 수술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거는 가끔씩 아이들에게 자신이 여전히 멀리 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어느 대회 라운드에서 우즈가 JT보다 더 멀리 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놀리기 시작하죠. 이거 내 거야? 내가 너보다 멀리 친 것 같은데. JT는 자신이 당했다는 걸 알고 기운 빠진 반응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내 드라이브까지 가볼게. 젊은 선수들을 놀릴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건 새로운 선수들이 메이저를 몇 번이나 우승하든 여전히 타이거 우즈는 단 한 명뿐임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기 있네. 화면 한가운데에 또 다른 멋진 골프 영상이 있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세요.